풍산자 반복 수학 수학하고요. 이제 집합 두 번째 강의예요. 일단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일단 그 3번 부분 집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제목에 있는 부분 집합에서 집합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뭐 집합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든 밑줄을 그으시든 집합이라는 걸 좀 눈에 띄도록 한 번 더 잡아주세요. 부분 집합도 집합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부분 집합도 집합입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 박스를 보시면 이제 부분 집합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 밑에 부분 집합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합을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다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은 기호나 그림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벤 다이어그램, 지난 시간에 했던 벤 다이어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호나 그림으로 문제를 풀 건데 근데 설명은 기본적으로 다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를 보면 또 옛날에 배웠던 다른 내용들에 대한 게 재료로 나와요.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말로 했을 땐 다 말로 된 거를 이해를 했고 기호가 이런가 보다 했는데 문제 들어가면 또 막 다양한 재료가 나오고 그 기호도 막 바뀌고 이러니까 처음에 집합을 그런 식으로 좀 어렵게, 그러니까 어색한 부분들을 이제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색한 거랑 어려운 거는 좀 구별하셔야 돼요. 어색한 거는 반복하면 당연히 해결돼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결국 반복하면 되긴 하지만 어려운 거는 그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면은 그 문제가 어려워진 포인트가 있거나 해결해야 되는 조건이나 좀 그 문제에 필요한 생각들이 있어서 그걸 좀 다시 잡아야 되는데 어색한 거는 그냥 반복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죠. 여러분들 그 학교 친구들 이름도 한 번에 다 외워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 외워지고 얼굴이랑도 다 기억이 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 보는 기호나 이런 것들도 반복이 되고 문제를 통해서 계속 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색하다고 해서 그게 어렵다고 느끼고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부분 집합부터가 그런 게 좀 강해져요. 부분 집합부터가 그런 게 좀 강해지는데 일단 기호가 이런 기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런 기호가 있었죠. 아이고, 이건 대문자로 쓰면 안 되고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이런 기호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A라는 원소예요. 원소는 보통 우리가 소문자로 써요, 문자를. A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A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의 말 그대로 원소입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라는 게 말 그대로 원소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집합 라지 A의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집합끼리 비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 집합은 집합끼리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문자, 둘 다 대문자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집합과 집합을 비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기호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 기호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기호는 부분 집합 또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할 내용인데 포함됩니다라고 읽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앞으로 대부분 포함됩니다라고 읽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이제 부분 집합이라는 거를 하나의 포함 관계로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읽으실 때 포함됩니다라고 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의 의미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가 되든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같은 의미예요. 근데 부분 집합에서 이 기호를 들고 들어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뒤에 가면 결국 포함됩니다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부분 집합은 일부분이거든요. 포함되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 기호를 쓰는 게 막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냥 서로 문제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부분 집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소가 아니다고 할 때도 이런 기호를 쓰잖아요.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기호를 썼어요, 지난 시간에.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네, 짝대기 하나 그어서 이거는 포함이 안 돼요 라고 하면 돼요. 부분 집합 개념에서는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처음이라.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밑에 부분 집합의 성질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인데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은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또는 공집합은 A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또는 포함됩니다. 라고 읽을 건데, 이제 거기 옆에 화살표에 써 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분집합 개념에서는 이거 두 개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깔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잡하게 그러니까 자꾸 말로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어색해질 테니까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밑에 이제 5번은 유형 5번이 부분집합이고 이제 9번 문제가 되겠죠. 9-1번을 보시면 집합 A가 있는데 A라는 게 1,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대요. 근데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처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더 집합을 멀리하게 되긴 하는데요. 이거 구하는 게 생각보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기준을 잡아주세요. 부분집합을 실제로 셀 때는 기준을 잡아주시고, 기준은 뭐냐면요,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소의 개수가 0개라고 하면 그냥 공집합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 공집합은 무조건 다 어떤 집합이든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은요. 이게 1번 이 뜻이에요, 여러분. 기본값이라는 거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부분집합을 쓰실 때는 공집합부터 쓰세요. 근데 공집합은 실제로 의미가 원소가 0개인 집합이잖아요. 원소가 없는 집합. 자, 원소가 1개인 집합을 쓸 건데 여기에 원소가 1개짜리 부분집합들을 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원소가 1이랑 2가 있어요. 그럼 순서대로 1이라는 원소한테 일단 집합 기호를 씌우세요. 부분집합이에요, 여러분. 집합이에요. 부분집합도 하나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쓸 때 당연히 집합 기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라는 원소한테도 집합을 씌우시면 돼요. 그럼 이게 원소가 1개짜리 부분집합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 순서대로. 자, 그래 놓고 이제 원소 1개짜리 더 이상 없잖아요. 1, 2가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소 2개짜리. 근데 이 집합에서 원소 2개짜리이자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 원소의 개수 기준으로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겠죠.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겠죠. 얘네들이 다 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총 4개입니다. 라고 쓰실 거지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려면 원소의 개수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씩 있는 거,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2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거 원소의 개수예요, 여러분.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거 연습을 좀 할게요. 이거를 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써서 풀진 않을 거지만 쓸 줄은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2번 보시면 B라는 집합은 ABC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원소가 ABC래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는 당연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을 쓰고요. 원소의 개수 1개짜리는 각각의 원소에 이렇게 다 집합 기호를 써주시면 돼요. 자, 부분집합이에요, 여러분. 부분집합도 하나의 집합입니다. 집합 기호가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아이고. 또 튀네요. 자,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AB 하나, 그리고 AC 하나, BC 하나. 그러니까 원소가 총 3개 있잖아요, A, B, C. 그 중에서 2개짜리씩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그래서 집합을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근데 3개짜리이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개입니다 라는 걸 쭉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이요,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오랜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오랜만은 아니고 지난 시간에 했던 조건 제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1보다 큰 8의 약수예요. 근데 원래 8의 약수는 1, 2, 4, 8인데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 4, 8만 있겠죠. 자,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 그 다음에 하나씩 먼저 다 떼와서 쓰세요. 아이고. 하나씩 다 떼와서 쓰시고,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2, 4, 2, 8, 4, 8.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 쭉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원소의 개수를 나눠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4번, 5번 보는 순간 이제 좀 이상하죠, 뭔가가. 공집합은 아까 분명히 부분집합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거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원소 맞아요. 원소 맞고, 원소 맞는데 이걸 그냥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소 중에서도 그냥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공집합 자리에 A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 0개인 거는 공집합이 맞죠. 자, 그리고 원소의 개수 하나짜리인 거는 A 0 이렇게 쓰실 거고, 2개짜리인 거는 A 0 이렇게 쓰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그 A 자리에 다 공집합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공집합은 원래 있는 거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자, 그리고 A 자리에 공집합이 들어가죠. 그리고 0인 건 당연히 따로 쓰고, 그리고 공집합 0 2개짜리. 이렇게 해서 총 4개짜리에 4개가 되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개수가 4개가 되는. 그러니까 공집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모든 부분집합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게 공집합은 맞아요, 여러분. 맞는데 여기서는 이 D라는 집합 안에서는 그냥 하나의 기호로 원소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그냥 집합 안에 들어있으면 그냥 그건 원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5번 문제 보시면 E라는 집합 안에 집합 기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0이라는 집합 있죠. 0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거는 집합 2의 원소예요, 여러분. 얘도 원소고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위에 가서 제가 4번 문제를 조금 더 헷갈리게 설명을 해볼게요. 공집합은 집합 D의 원소가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원소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집합은 D의 부분집합이 맞습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공집합이라고.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4번이라는 문제 안에서는요, 여러분, 둘 다 맞는 표현이라고요. 둘 다요. 둘 다요. 그리고 조금 더 헷갈리게 해볼게요. 공집합이라는 공집합의 원소로 갖는 집합은 집합 D의 부분집합입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왜요? 여기 보시면 공집합에 집합을 씌운 게 부분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집합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호를 갖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하고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원소이냐 아니냐만 일단 먼저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 원소이고, 그다음에 부분집합은 그 원소한테 집합 기호를 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걸 확인을 하고 나면, 자, 일단 시작은 원소 개수 하나도 없는 건 공집합이에요. 그럼 이제 원소가 하나짜리 쓸 건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원소잖아요, 여러분. 그 원소한테 다시 집합을 또 씌워야 그게 부분집합인 거죠. 마찬가지 이거는 원소예요, 여러분. 이거에다 다시 집합 기호를 또 씌워야 그게 부분집합인 거죠. 자, 그럼 원소 2개짜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원소가 몇 개짜리죠? 지금 집합 2는 원소가 2개짜리 집합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이런 부분이 어색할 거예요. 네,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래도 자꾸 쓰면서, 네, 이게 원소인지, 그러니까 원소인지 아닌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원소라는 게 판단이 되면 부분집합은 당연히 되거든요. 부분집합은 집합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된다는 게 아니라 원소한테 집합 기호를 씌우면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원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거를 똑같은 논리로 옆에 10번 문제로 좀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10-1번은 이제 할 얘기가 없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10-1번 같은 경우는 공집합은 당연히 집합 A의 부분집합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36한테 집합 기호를 씌워놨는데, 자, 36이 원소로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라고요. 집합 A의 원소로 있죠. 그럼 그냥 한 개짜리 부분집합인 거예요. 물론 포함됩니다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분집합을 먼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3번에도 12, 16 두 개짜리 일단 보는데 이 12, 16 맞죠? 네, 12, 16이 원소로 들어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12는 들어있는데 16은 안 들어있죠. 그럼 이런 부분집합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16 때문에요. 그럼 얘는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은 저기 원소로 없잖아요. 자, 그리고 4번이요. 3, 6, 9, 12인데 이건 다 원소로 들어가 있죠. 그럼 원소 4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든 거예요. 원소 4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들었고, 그럼 이거는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자, 마찬가지 원소가 있냐 없냐. 5번이 1, 2, 3, 4, 5인데 5라는 거는 저게 원소가 없잖아요. 원소에 5라는 건 없잖아요. 그럼 얘는 몇 개짜리로 만들었든 얘는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집합도 원소로 있냐 없냐 그걸 먼저 판단하셔야지, 그럼 집합 기호만 보고 그냥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꾸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11페이지 볼게요.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의 11번 문제 보시면 x, y 사이의 포함 관계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세요 그랬죠. 그럼 결국은 이제 포함된다 안 된다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집합 개념으로 보셔도 되지만 제가 포함됩니다 라고 읽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포함 관계란 건 뭐냐면은, 잠깐 돌아가서 그 10페이지의 개념 박스 2번에 3번 동그라미를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하고 갔거든요. 네, 의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기에 보시면 이제 별개 문제인 거예요. 10번이랑 보시면 지금 그림이 A가 B 안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 있죠. 이걸 우리가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기호로 만들어요.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고 기호로 만드는데, 이제 개념 박스 오른편에 보시면 두 번째 화살표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는 B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기호를 쓸 거다. 한국말로는 포함된다 라고 읽으면 된다.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합 A의 원소가 A고요. 요 바깥에 B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사실 집합으로 쓰면 어떤 의미냐면, A라는 집합에서는 A라는 걸 원소로 갖고 있는 거고요. B라는 집합은 A랑 B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에는 왜 이렇게 쓰냐면, 어차피 스몰 a는 A 안에 원소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B는 집합 A를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집합 A의 원소도 A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게 포함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건 어차피 공통된 원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한테만 써주는 거예요. 집합 A한테만 써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집합 B는 A도 B도 다 갖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그 바깥에 지금 거기에 있는 그림처럼 그 바깥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 C라는 집합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B라는 집합도 C에 포함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그냥 B를 없애볼게요. B라는 집합을 없애볼게요. B라는 집합을 없애보면 결국 남는 건 뭐가 남아요? A가 C에 포함됩니다 라는 결론이 남겠죠. 그러니까 지금 3번에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A가 C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네, 이게 포함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3단 논법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굳이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 뒤에 단원에, 이거 바로 다음 단원에 명제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요. 포함이라는 건요, 여러분,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는 이 말을 쓰고 싶으면, A가 B에 포함됩니다 말을 쓰고 싶으면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으면 돼요. 다 들어있으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11페이지로 다시 넘어갈게요. 11페이지 가셔서 11-1번을 보시면, 11-1번을 보시면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2고요. 자, Y라는 집합이 있는데 Y는 Y제곱이 4래요. 그럼 뭐 원소는 풀마 2겠죠. 근데 X라는 집합의 원소가 마이너스 2인데 그게 여기 Y라는 집합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한 개만 있는데 어쨌든 들어있죠. 그럼 다 들어있는 거니까 X가 Y에 포함됩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언급을 드린 건데, 그 집합의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합의 재료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이제 절대값을 활용한 부등식 나왔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거 부등식 못 푸시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되게 슬프지만 만약에 부등식을 해결을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값 x는 2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 사이값인 거 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 중에서 그럼 자연수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럼 집합 x는 결국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1밖에 없는 거죠. 이 중에 자연수는 1이니까요. 자, 근데 이제 y라는 집합을 봤더니 y-1이 2래요. 그럼 이제 y-1이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일 거고, y는 양변에 다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제 y라는 원소는 마찬가지 자연수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3까지 가니까 1과 2가 있겠죠. 그럼 보시면 x라는 원소는 1인데 y라는 원소 안에 1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x가 y에 포함됩니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부분집합이라고 읽으면 안 되나요? 네, 그 말도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둘이 비슷한,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같은 의미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포함관계를 쓰라를 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은근히 직사각형과 정사각형만 나오면 여러분이 별로 안 헷갈리시거든요. 안 헷갈리시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중2-2 과정에 있던 그 사각형의 포함관계, 그러니까 사각형 사이의 관계일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각형 이런 단원에서 아마 배우는 걸 텐데, 일단 시작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긴 사각형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할게요. 얘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이 시작되는 게 그 다음이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은 한 변이 평행한 걸 말하죠. 자, 그럼 이제 한 변에서 지나가서 두 변이 평행한 평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화살표 2개라고 해볼까요? 각각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평사가 나올 거고요. 근데 평사에서 두 가지로 갈라져요, 여러분. 갈라지는데 하나는 직사각형이 나올 거고요. 하나는 마름모가 나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다시 이 두 개가 합쳐지거든요. 합쳐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정사각형이 나와요. 이거 너무 아무리 이게 말로 설명한다고 해도 너무 좀 그림이 좀 정사각형 같나요? 정사각형으로 봐주세요, 여러분. 착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정사각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다 갖고 있으니까 사각형이면서,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성질, 각각의 다 90도이면서 길이가 다 같은 정사각형입니다 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순서대로 포함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공통 부분을 뽑아낸 게 정사각형이에요, 여러분. 그럼 거꾸로 보시면 돼요.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정사각형은 마름모에도 포함되나요? 네. 그래서 정사각형은요, 여러분, 직사각형한테도 포함되고요. 정사각형은 마름모한테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가끔 나오거든요. 이 사각형 포함 관계가요. 그래서 은근히 가끔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사실 나오는 게 뭐 정해져 있긴 해서 그래도 한 번은 이런 문제 풀 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여러분. 자, 계속 조건 제시로 나오죠.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원소를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자, x라는 원소는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일 거고요. y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3, 4, 6, 8, 12, 24까지 가겠죠. 그래서 1, 2, 3, 4, 6, 12는 여기 이미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x는 y한테 포함됩니다 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럼 3번은 기호가 뭐가, 3번은 답이에요, 여러분. y가 정사각형이니까 y가 x한테 포함됩니다. 라고 하면 돼요. 답은요. 자, 그리고 나서 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거 사실 원소 나열로 안 바꿔도 여러분 문제 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의 약수랑 24의 약수잖아요. 근데 12 자체가 24의 약수로 들어있잖아요, 이미. 12 자체가 사실 24의 약수인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24의 약수는 12의 약수를 죄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똑같은 논리예요. 근데 4번은 약수고 5번은 배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면 x는 5의 배수니까 5, 10, 15, 20, 점점점. 더 써야 되죠. 분위기상으로 15의 배수가 되려면 25, 30, 점점점이라고 할게요. 근데 y가 15의 배수니까 15, 30, 점점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쨌든 15의 배수는 5의 배수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의 배수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 30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y가 x한테 포함됩니다 라고 결론이 나오면 되죠. 근데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4번이랑 5번이 집합에서 약수랑 배수라는 개념이 의외로 자주 나와요, 여러분. 집합에서 약수랑 배수라는 개념이 의외로 자주 나오고 뒤에 가면 이제 집합의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도 되게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약수끼리의 관계, 배수끼리의 관계를 미리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고 가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문제를 웬만하면 다 풀어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포함관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나오는 재료가 다양하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이제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재료들은 결국 뒤에 가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뒤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편하게 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랑 자연수인데, 자, 여러분, 이것도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수는 양의 정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잖아요. 양의 정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는데 양의 정수를 우리가 같은 말로 자연수라고 하죠. 그럼 자연수가 정수에 포함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y가 x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y가 x에 포함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될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포함관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재료들이 진짜 살짝 헷갈리면, 네, 아차하면 틀릴 수 있는 재료들이고 여기 있는 건 쉽게 느껴지시겠지만 뒤에 가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게 꼬아놔요, 문제를. 집합이란 개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이라 어색한 거고요. 집합이라는 개념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문제를 만드는 재료가 다양하고 생각보다 그것들을 많이 꼬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옆에 이제 12번 문제, 여러분. 네, 12번 문제 같은 경우가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뭐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 객관식의 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그 밑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인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5개 뽑아놓고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거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합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공집합도 있고 집합 안에 또 집합으로 된 원소도 있고 난리 났죠. 12번 문제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안에 원소가 공집합 1, 2 그리고 1이라는 집합기호, 2라는 집합기호, 그 다음에 1, 2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집합기호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공집합은 A의 원소입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 안에 지금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소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으로서는 항상 성립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2번은 0이라는 게 A의 원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0이라는 게 지금 이 안에 없잖아요, 여러분. A의 원소 안에 0은 없잖아요. 그럼 틀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와요. 3번이요. 집합이 있는데 1, 그 다음에 1이라는 집합기호가 있는 그 원소까지 해서 이 두 가지의 자, 집합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바깥에 여러분
집합 기호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1이라는 원소 있고 집합 1이라는 원소도 있어요. 그 원소 두 개로 다시 집합 기호를 씌워놨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부분 집합이라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말이 맞죠. 이렇게 되면은 맞는 말이 되죠. 이렇게 되면 맞는 말이 돼요. 근데 원소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분집합을 써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부분집합을 쓰자는 게 아니고요. 부분집합을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이런 걸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이요. 4번도 문제 꼬우면 여러분, 꼬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둘 다 물어볼게요. 1, 2라는 집합기호예요, 지금. 이거는 A의 부분집합이냐 또는 1, 2라는 집합은 A의 원소이냐라고 물어볼게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문제 없는 걸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원소는 다른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헷갈리게 물어볼 만한 포인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왜 이게 둘 다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이 원소들을 가지고 바깥에다가 집합기호를 씌웠다. 그러면 이건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요. 그냥 이거 하나의 원소를 갖고 온 거예요. 이 원소를 그냥 제가 옆에다 똑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온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얘네 둘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집합을 기호를 씌웠다. 그럼 이거는 부분집합 볼 수 있는 거 맞고요. 이 원소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럼 원소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니까.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자, 5번이요. 5번 보시면 5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집합 기호 1, 2가 있고요. 근데 각각 갖고 와서 밖에다 집합을 씌웠어요. 그러면 이건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이 맞죠. 다시요, 여러분. 원소 안에서 판단해 볼게요. 집합 1, 집합 2 이거 각각 하나의 원소잖아요. 그 원소들을 데리고 와서 밖에다가 밖에다 집합을 하나 더 씌웠으니까 이건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게 되는 거라고요. 자, 2라는 집합에 자, 6번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이 꼬였어요. 2라는 원소에 집합 기호를 씌워놨는데 이게 지금 원소냐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자꾸 없는 거 만든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놔요, 여러분. 연습이 돼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두 개를요. 마찬가지로 둘 다 맞습니다. 이제 슬슬 지겨울 거예요.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서. 자, 여기 2라는 원소한테 집합기호를 씌웠다라고 하면 그건 부분집합이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2라는 집합기호 자체가 또 하나의 원소로 들어있잖아요. 그럼 원소도 맞는 거죠. 될까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7번을 볼게요. 집합기호에다가 공집합, 그리고 2라는 집합의 기호, 그리고 마지막에 또 바깥에 집합기호가 있어요. 이게 A의 부분집합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공집합이지만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고요. 2라는 것도 원소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집합기호 2라는 것도 원소로 들어가 있죠. 안에 들어있는 원소 3개 가지고 바깥에 그냥 집합기호 씌운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이 아니냐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부분집합이 맞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 중에 30분 가까이 30분 조금 넘게 설명한 거 중에 12번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는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시험에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쭉 맞다 아니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면 또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 덜 어색하거나 별거 아닌데 라고 느낄 수 있는데, 막상 이거 여러분 유형별 문제집에서 이것만 한 3-4문제 띵 만나면은 생각보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꼬여요. 그래서 시험 12번 같은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갈게요. 12페이지 보시면 4번 4번이고 제목은
서로 같은 집합과 진 부분 집합인데 이쪽은 좀 간단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서로 원소 각각 같으면 돼요, 여러분. 집합이 같다는 건 원소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는 말 그대로 같다 기호씁니다. A랑 B랑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A의 원소랑 B의 원소랑 같습니다 라고 읽으면 돼요. A의 원소랑 B의 원소랑 같습니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진 부분 집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 부분 집합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장난 같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헷갈려요, 여러분.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같은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부분 집합을 보기 좀 애매한데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이게 이 용어로 안 헷갈려요. 자기 자신은 진짜 부분 집합은 아니잖아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라고 할게요. 그럼 부분 집합을 만들면 공집합, 1이라는 부분 집합, 2라는 거의 부분 집합, 그 다음에 1, 2에 대한 부분 집합인데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인 거잖아요. 자기 자신인 거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거를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세 개의 부분 집합을 죄송합니다.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근데 오른쪽에 보면, 개념 박스 오른쪽에 보시면 그 그림 있죠. 일단 그림은 지우세요, 여러분. 그 그림은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밑에 화살표 봤더니, 어떤 집합의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제외한, 네, 말 그대로 자기 자신 제외한 부분 집합이다. 나머지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진짜 간단해요. 살짝 쉬어가는 페이지를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유형 7번 보시면은 서로 같은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제가 원소가 모두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3번 문제 보시면은 첫 번째에서 13-1 첫 번째에서 바로 분명히 집합인데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해를 구해서 그게 A의 원소인 2, 3과 같은지 다른지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말로 할게요. A가 1, 2, 3, 6. 자, B는 1보다 큰 6의 약수. 그럼 1, 2, 3, 6인데 그 중에서 1이 아닌 거니까 2, 3, 6. 원소 같아요? 다르죠? 일단 개수 다르면 끝입니다, 여러분. 자, A는 X는 6의 배수. X는 6의 배수. 자, 6의 배수 그냥 써보면 되죠. 6, 12, 18, 24, 점점점. 근데 B를 봤더니 그냥 말없이 써져 있어요. 6, 12, 18, 24, 점점점.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 만약에 B에서 다른 게 있으면 어떡해요? 라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점이라는 건 그 앞에 규칙을 다 이어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6, 12, 18, 24, 30 정도 썼으면 이거는 6의 배수로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자, 14번을 보시면 이미 얘네들은 같다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문제에서 기본 전제 자체를 x는 y입니다 라고 적어놓고 그래놓고 문제에 주어진 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1번을 봤더니 x가 a랑 5고요. 그 다음에 y는 3이랑 b래요. 서로 원소가 완전히 같아야 돼요, 여러분. 개수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서로 원소가 완전히 같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a가 3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b가 5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 같은 원소가 서로 같은 원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x랑 y랑 같아야 되니까 3이 b-1, 그 다음에 9가 a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도 3a 플러스 1이 16, 그리고 5b-3이 12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도 굉장히 좀 헷갈리게 줍니다. 실제 문제를 만나면 좀 헷갈리게 주는데 어쨌든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같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아야 헷갈리게 주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이제 15번 문제도 별로 안 어려워요, 이것도. 근데 여러분, 그 제가 부분 집합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 부분 집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부분 집합을 쓸 줄 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 써볼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 부분 집합을 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써야 돼서 귀찮아서 처음에 그냥 에이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손으로 쓸 줄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물론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는 그 개수 구하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개수는 개수고 여러분 이거 쓸 줄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중요해요. A라는 부분집합은 A라는 집합이 X랑 Y인데, 이거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공집합, 그리고 원소 한 개짜리는 X, 그리고 두 개짜리 한 개짜리 또 Y까지, 그리고 두 개짜리가 X, Y인데 진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냥 진 부분집합은 여기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 빼고 아예 쓰지도 않고 여기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뺀 게 진 부분집합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2번은 집합 B가 있는데 원소가 한 개짜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부분집합이 공집합이랑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부분집합이니까 자기 자신 빼고 공집합만 쓰는 거예요, 얘는. 3번. 자, STU예요, 여러분.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부분집합은 무조건 개수로 따집니다, 여러분. 공집합 먼저 쓰시고 원소 한 개짜리 옆으로 이어 쓸게요. 원소 한 개짜리 S, 원소 한 개짜리 T, 원소 한 개짜리 U, 원소 두 개짜리 ST, 원소 두 개짜리 SU, 그리고 원소 두 개짜리 TU. 자, 원소 세 개짜리는 원래 STU를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 돼서 진부분집합 구했으니까 얘는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 다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 이쯤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뒤에서 할 내용인데,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되죠. 이것까지 해서 부분집합 개수가 원래 몇 개요? 4개가 돼야 되죠. 근데 진부분집합이니까 얘를 줄였죠. 하나를. 그럼 결국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몇 개를 빼는 거예요? 1개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가서 할 내용인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하나를 뺀 거, 자기 자신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를 뺀 게 진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네, 좀 이따 뒤에서 바로 할 거예요. 이 같은 강의에서 연달아 할 거예요, 여러분. 자, D라는 거는 원소가 3개짜리래요. 자, 그러면 공집합 먼저 쓰시고요. 원소 1개짜리들 먼저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원소 2개짜리들. 그리고 원소 3개짜리 써야 되는데 쓰자마자 자기 자신이니까 진부분집합에서는 죽여야 되죠. 죽인다는 표현이 잔인하지만 죽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3의 양의 약수. 진짜 다 할 거냐고요? 네. 3의 양의 약수 1하고 3이죠. 그럼 이제 부분집합은 공집합, 원소 1개짜리 1, 원소 1개짜리 3. 원래 1, 3까지 적어야 되는데 진부분집합이니까 자기 자신은 죽입니다. 다 쓰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네, 6번 쓸게요. 살짝 고민했어요, 저도. F는 10보다 작은 소수. 여러분 이거 은근히 많이 나와요. 소수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명제까지, 그러니까 명제란 집합은 세트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집합만의 문제가 있고 명제만의 문제가 있지만 둘이 비슷한, 그러니까 집합 개념을 다 사용하거든요, 명제는. 근데 그 중에서 소수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0보다 작은 소수, 그러면은 2, 3, 5, 7인 거죠. 총 4개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15개를 써야 돼요, 지금. 네, 뒤에 살 내용을 미리 살짝 스포한 거예요. 자, 공집합. 자, 이거는 따로 쓸게요. 2라는 원소 하나, 3이라는 원소 하나, 5라는 원소 하나, 7이라는 원소 1개짜리 딱 다 썼고요. 자, 그 다음에 2, 3, 2, 5, 2, 7.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숫자 작은 것부터 먼저 다 쓰는 거예요. 2, 3, 2, 5, 2, 7. 그 다음에 2자리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앞자리와 3자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3, 5. 그 다음에 3, 7. 이렇게 하셔야 덜 헷갈립니다, 여러분. 5, 7. 자, 이제 3개짜리 쓸 거예요. 3개짜리도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2, 3, 5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2, 3, 7로 넘어가세요. 그럼 이제 앞자리가 2인 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앞자리가 2인 건 끝난 거예요. 죄송해요. 2, 3, 7 다음에 이제 3 다음에 5 있죠. 저처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맨 앞자리가 2인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2를 버리게 되면 남은 3개짜리는 3, 5, 7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해야 덜 헷갈려요, 여러분. 이걸 다 쓸 일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자기 자신은 2, 3, 5, 7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진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를 쓰자마자 삭제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15개를 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 부분집합에 대한 용어까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은근히 스포를 했던 개수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러 갈 거예요. 네, 무려 3페이지나 되는 내용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13페이지로 보시면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가 문제 밭이에요, 여러분. 문제 만드는 데 있어서 이쪽이 정말 많이 나오고 문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문제 유형도 다양해요. 근데 되게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진짜 내용은 정말 별거 없는데 그냥 공식 하나 외우시면 끝나요. 내용은 간단한데 의외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와요.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뭐를 아셔야 되냐면 원소의 개수로 판단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를 알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n개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항처럼 n이라고 쓰면은 n이라고 쓰는 거예요. 원소가 만약에 n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n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n을 가지고 이게 기준이에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원소가 n개 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치고는 간단합니다. 2의 n제곱이에요, 여러분. 원소의 개수가 n개면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일단 2번이라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는 돼 있지만 그냥 1-1번 같은 느낌이거든요. 진 부분집합의 개수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에서 그냥 하나 빼시면 돼요. 자기 자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체 개수에서 그냥 한 개만 빼주시면 됩니다.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3번, 4번이 세트예요. 3번, 4번이 중요한데 이것도 안 복잡해요, 여러분. 네, 전혀 안 복잡해요. 근데 이제 용어만 좀 포인트를 잡을게요. 3번 동그라미 3번 옆에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P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근데 의외로 갖는이랑 갖지 않는이랑 문제 푸는 과정이 똑같아서 특정한 P개 이것만 문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개인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특정한 P개. 그래서 결론은 3번의 결론은 특정한 P개. 그럼 그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 빼기 P예요.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빼기 1은 전체에서 1을 빼주는 거고요. 여기 빼기 P 있죠. 이 P는 지수 n에서 빼주는 겁니다, 여러분. 네, n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Q개를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갖는다, 갖지 않는다가 사실 문제 푸는 과정이 똑같아서 여러분은 그냥 특정한 P개, Q개만 구별해 주시면 돼요. 반드시 원소로 갖는, 그러니까 3번이 특정한 P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느니 2의 n-p인데 특정한 Q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라고 해도 2의 n-q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갈게요. 어차피 나오거든요, 문제로. 자, 특정한 P개를 원소로 갖고 특정한 Q개를, 저 이렇게 한글 많이 쓰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원소로 갖지 않는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p-q입니다. 동시에 같이 빼주면 돼요, 여러분. 진짜 간단해요. 이거 말이 공식이고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네, 간단한 거라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부분집합 개수는 다 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말의 뉘앙스에 따라 조금 문제에서 살짝 뭔가가 변형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기본 공식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이제 개념버스 옆에 보면 보기 있죠. 이렇게 보기로 보면 진짜 간단해요. 원소의 개수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2의 3제곱 8개고요. 진부분집합은 하나 빼는 거니까 7개. 자, 여러분 3번 동그라미에서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이게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한 개.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4번도 2, 3이 아니라 2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 개수로 보신다. 항상. 개수로 보셔야 문제 공식을 적용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개수로 보세요. 개수로. 자, 여러분 이제 다음 그 밑에 16번이요.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개수만 보는 거예요. 1번 원소 몇 개죠? 4개. 2의 4제곱 끝. B 이제 2번은 A, B, C, D, E, F 6개죠. 그럼 2의 6제곱 64개. 자, C 아무리 집합이 원소가 분수든 뭐든 날아다녀도 원소의 개수는 5개. 그럼 2의 5제곱. 자, D 한 자리의 소수 2, 3, 5, 7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의 4제곱. 그리고 50보다 작은 6의 배수. 6 곱하기 8이 48이니까 8개. 그래서 2의 8제곱 256개입니다. 라는 거죠. 지금 방금 뭐 한 거냐면요, 여러분. 그 5번 문제 있잖아요. 16-5번.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모를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50보다 작은 6의 배수잖아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6 곱하기 8이라 그랬거든요. 그냥 나누세요, 여러분. 50에서 6을 나누면 이 안에 8개 들어가죠. 그냥 이게 개수예요, 여러분. 그럼 6의 배수는 8개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의 배수가 몇 개 들어있냐 라고 하면은 50에서 그냥 6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그 개수만큼 실제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6 곱하기 8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개수에서 1개 빼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전체 개수에서 개수 구해서 1개 빼면 되는 거예요. 원소가 아무리 복잡해도 원소의 개수만 판단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14페이지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특정한 원소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도 그 특정한 원소가 몇 개냐라고 이해하라고 그러셨어요.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18번을 보시면 18번을 보시면요. 집합 A가 총 몇 개 들어있어요? 6개 들어있죠. 원소가 6개 들어있죠. A, B, C, D, E, F. 자, 근데 1번을 보시면 A를 포함한대요. 자, A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A가 몇 개예요? 1개잖아요. 1개잖아요. 그럼 전체 6개에서 1개 뺐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6개에서 1개 뺐습니다. 그럼 2의 5제곱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 여러분. B, C가 중요한 게 아니라 2개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 6개에서 2개 뺍니다. 자, 계속 잔소리처럼 느껴지죠? 3번은 DEF가 중요한 게 아니라 3개가 중요한 겁니다. 6개에서 3개 뺐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셔야지 문제가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뜬금없이 이제 4번에 모음 나오죠. 저 이거 은근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저도. 자음 모음 할 때 모음을 모두 포함한대요. 그럼 모음 몇 개냐는 거죠. 네, 모음 2개예요, 여러분. 모음 2개니까 그냥 전체에서 2개 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2개 뺐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자음이니까 모음이 2개니까 자음은 4개겠죠 뭐. 그래서 4개 뺍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한 번은 생각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 번은,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약간 성향이 이렇잖아요. 일단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산 어느 정도 되면은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러는 건데, 지금 이제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18-1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18-1번을 포함하는, 18-1번이 포함하는 게 아니라 18-1번에서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왜 하나를 빼고 계산을 하냐는 거죠. 왜 하나를 빼고 계산을 하냐.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아이고, 직선이 너무 경우가 없네요. 어느 정도 맞춰야죠. 자, 이 문제를 살짝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소를 좀 개수를 줄일게요. A, B, C라고 하고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그 결론은 여러분
3개에서 A 1개를 뺐으니까 2의 제곱해서 총 4개입니다 라고 답을 낼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일단 A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포함하는 것도 설명할게요. 포함한다 그러면은 일단 A를 여기서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BC 가지고만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BC 가지고만 부분집합을 만들어요. 공집합, 그 다음에 B, C, 그리고 BC, 이렇게 집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A를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래 놓고 그냥 거기다 A를 주는 거예요. 공집합에다 A를 주면 그냥 집합 A가 되고요. B랑 C에다 각각 A를 주면 A, B가 아니에요, 여러분. 컴마라 부르면 안 돼요. A, B, 그리고 그 다음에 AC, 그리고 마지막은 A, B, C가 되죠. 그러니까 A를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부분집합에다가 그냥 A를 다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A를 하나 없애고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하나 없앤다라는 건 1개를 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은 2의 세제곱에서 8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A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2의 제곱 4개짜리를 만들었어요. 4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다 A를 하나씩 주면 결국 그게 A를 포함하는 거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논리로,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그게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건 이거예요.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는 A가 없는 거를 먼저 구하고 그래 놓고 거기다 A를 하나씩 주면 된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라고요. 이 사고 과정이 의외로 많이 도움돼요, 여러분. 다른 문제를 풀 때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때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방식이 의외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이해를 시켜드릴 거니까 이제 학원에 오시면 이 내용이 필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때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드릴 거니까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옆에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개수로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 여러분. 개수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5페이지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제 여기가 또 문제 받치예요. 네, 부분집합 중에서도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하고 의외로가 아니라 이 부분을 꽤 많이 헷갈려 합니다. 네, 여기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냥 이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얘네들은. 네, 그냥 이대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라서. 자, 보시면, 자, 20번을 보시면 20번에 1번. 근데 문제 푸는 건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 아이고, AP, 그 다음에 X, 아이고, A, B, C, D. 자, 이거 답 내는 거 진짜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왼쪽 원소의 개수가 2개고 오른쪽 원소의 개수가 4개잖아요. 답은 그냥 4 빼기 2 하면 돼요, 여러분. 그 답은 진짜 간단해요. 답은 정말 간단한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진짜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4개에서 2개 빼주면 됩니다. 간단한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근데 이거 개수는 이미 나와 있다고요, 이걸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X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X는 A, B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 왼쪽 날개를 읽으실 때 X는 A, B를 반드시 포함하고 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 날개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X는 A, B, C, D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읽으세요. 그럼 이제 이걸 합쳐서 읽으면 X는 A, B, C, D의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거? A, B를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이다. X는 A, B의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서 A, B 2개를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앞에서 봤던 그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X는 A, B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아이고, 색깔이 변했네요. X는 A, B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몇 개를? 2개를. 근데 X는 A, B, C, D 4개짜리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거예요. X는 A, B, C, D의 부분집합이면서 A, B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A, B, C, D의 부분집합이면서 A, B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처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수만 판단하시면 돼요. 개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는 개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1, 2, 4 3개고 1, 2, 4, 8, 16 5개잖아요. 그래서 2에서 5 빼기 3 하면 되고요. 3번 1, 2, 4, 1, 2, 5, 7 4개고요. 1, 2, 5, 7 저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8개인가요? 네. 그럼 2에 순간 고장났어요. 2에서 8 빼기 4. 자, 이런 거 좋아요. 점점점 9개죠. 2에 9개 중에서 7, 8, 9 3개를 빼세요. 자, 이제 5번은 또 이제 12의 양의 약수. 이건 계산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12의 양의 약수는 1, 2, 3, 4, 16 6개죠. 자, 36의 양의 약수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9개. 그래서 9개에서 6개 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2의 제곱 3의 제곱 이거 제가 뭐 한 건지 기억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할 때 36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소인수 분해는 되게 오랜만이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수 있잖아요. 여기 지수들. 지수들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게 양의 약수의 개수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종 나옵니다. 네, 지수에다가, 그러니까 소인수 분했을 때 지수에다가 다 1씩 더해서 곱한 거. 그게 양의 약수의 개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통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물론 36의 양의 약수를 다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우린 개수만 알면 되니까요. 자, 이제 앞에 21번이에요, 여러분. 집합 A 1, 2, 3, 4, 5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번을 봤더니 저 적어도란 말이 오랜만에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중2-2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 그 여러분 확률이란 단어는 기억나세요? 네. 중2-2에도 확률을 배웠거든요. 그거 할 때 은근히 이 적어도란 단어가 많이 나와서 아마 적어도면 반대 경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에서 빼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을 거예요.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중2-2 때 확률을 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거 수학 하에 이제 경우의 수로 또 나옵니다. 네. 네. 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한다. 근데 거기 이제 풀이 과정 보세요, 여러분. 한국말로 적혀 있는 풀이 과정 있죠.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홀수 1, 3,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래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문제에서는 홀수 1, 3,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래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그거 설명드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18번 문제 하면서 전 페이지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요. 이 부분이요. A를 포함하는 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예 A를 버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들면 된다고요. 왜냐면 거기다 다시 뭐를 줄 거니까 A를 줄 거니까요. 거기다가 A를 줄 거니까요. 이해되세요? 거기다 A를 줄 거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조금 이제 그런 논리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1-1번 같은 경우는요. 아예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애들 전체를 다 빼버리면, 그러니까 거기다 홀수를 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반대만 남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이제 한국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홀수 1, 3, 5를 포함하지 않는 애들을 빼버리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렇게 한국말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 좀 헷갈리거든요. 한번 다시 볼게요. A가 있는데 1, 2, 3, 4, 5예요. 1, 2, 3, 4, 5인데 그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니까 32개. 이건 여러분이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 홀수, 아니 1, 3,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애들을 구하겠다고요. 아예 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애들을 구하겠다고. 다시 말하면 그냥 1, 3, 5 여기서 홀수 다 죽이라고요. 홀수 다 죽여놓고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2의 제곱이 되죠. 2, 4로만 구할 거니까요. 그래서 4개가 되죠. 그럼 이 4개는 뭐냐면요, 여러분. 2랑 4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이에요.
2랑 4로만 이루어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잘 보셔야 돼요. 2랑 4로만 이루어졌다는 부분집합은 공집합 2, 4 그리고 2, 4 이렇게 4개입니다, 여러분. 왜 공집합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법을 그러니까 문제 푸는 제가 결론만 항상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알려드리고 문제를 풀지만 아까처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유를 좀 알면 그런 과정의 이유를 알면 문제를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자, 다시 여러분. 공집합 2, 4 그리고 2, 4 총 4개가 있죠. 그럼 얘네를 전체 32개에서 빼버리겠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1이든 3이든 5든 아니면 1, 3, 5 중에 여러 개든 적어도 하나씩은 홀수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32개에서 이 짝수로만 2랑 4랑 짝수로만 이루어진 4개를 뺀 28개에는 28개에는 1을 가지든 3을 가지든 5를 가지든 그 중에 여러 개를 가지든 어쨌든 홀수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짝수로 이루어진 거 다 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풀이에 홀수 1, 3, 5를 포함하지 않는 이렇게 나오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짝수로만 이루어진 걸 빼버릴 거다. 그럼 적어도 나머지 남아있는 애들은 홀수인 원소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짝수로 이루어진 걸 다 빼자. 짝수로 이루어진 걸 다 빼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전에 그럼 이거 공집합은 뭐예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32개 안에는 여러분 전체 부분집합 안에는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공집합 1, 2, 3, 4. 자, 1개짜리 원소 다 쓰고 그다음에 2개짜리 원소 써나갈 거잖아요. 그럼 이 32개 안에는 여러분 이 공집합은 그럼 홀수를 포함하고 있나요? 아니죠.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게 공집합이잖아요. 그럼 홀수계를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는 얘도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얘는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고요. 이 4개를 빼는 과정에서 어차피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공집합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렇게 4개를 빼버리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홀수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되실까요?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논리를 어떻게 하자고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한다 그랬으면은 그냥 홀수계로 이루어진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A가 여전히 같은 A예요. 여기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체 개수가 2의 5제곱은 32개. 근데 여기에서 애초에 홀수인 원소를 다 빼버리자고요. 홀수인 원소를 다 빼버리고 생각하자고요. 제가 말하다 꼬였죠. 홀수인 원소를 빼버리자는 게 아니라 자, 홀수를 빼자는 게 아니라 홀수로만 이루어진 걸 빼버리자고요. 홀수로만 이루어진 걸. 그럼 여기서는 이제 2사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럼 홀수로만 이루어진 걸 다 빼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적어도 짝수 원소를 하나는 들고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홀수로만 이루어진 거를 뺍시다. 그래서 24개입니다 라고 하면 되죠. 자, 여러분 다시 3번이요.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포함한다. A는 여전히 1, 2, 3, 4, 5예요.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포함한다. 그러면 소수를 아예 빼버리고 생각한다고요. 2, 3, 5를 빼버리고 1, 4로만 이루어진 애들을 다 빼버리는 거죠. 부분집합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2, 3, 5가 없고 그냥 소수가 없는 애들로 1, 4로만 이루어진 걸 다 빼버리면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적어도 1, 3, 5 중에 2, 3, 5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는 여전히 2의 5제곱 32가 되고요. 글씨가 또 튀네요. 32가 되고요. 그리고 2, 3, 5 빼고 1, 4로만 이루어진 2의 제곱 4개를 빼면 나머지 애들은 적어도 2, 3, 5 중에 하나는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반대경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경우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여전히 A는 1, 3, 5인데 1, 2, 3, 4, 5인데 자, 이번에는 적어도 한 개 3의 약수예요, 여러분. 3의 약수는 1하고 3이겠네요. 그럼 이제 1하고 3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1하고 3이. 그냥 2, 4, 5로만 이루어진 걸 빼버리자는 거죠. 그럼 적어도 하나는, 나머지 애들은 적어도 1, 3 중에 하나씩은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의 5제곱에서 2, 4, 5로 이루어진 2의 세제곱 8개를 빼주면 24개는 적어도 1, 3을 하나씩은 들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헷갈리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시면 돼요, 여러분. 써보시면 왜 이걸 뺐을 때 나머지는 적어도 하나는 들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한국말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뭐 2의 5제곱 이게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공식은 맞지만, 공식처럼 우리가 활용하는 건 맞지만, 이건 뭐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한국말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가 한국말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한국말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좀 다시 강조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식처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기는 해요. 그러니까 14페이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4페이지 18번인데 공식처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건 맞지만 이런 과정들도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이제 결국 우리가 기본 문제만 풀고 말 건 아니잖아요. 점점 어려운 문제를 풀 건데 그런 걸 풀 때 이런 것들을 과정들을 이해를 해야 문제를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최대한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거를 조금씩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안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처음에 개념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특히 제가 원하는 방향은 최대한 어려운 걸 좀 배제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는 그만큼 이런 것들은 정말 알아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시면 좋습니다. A를 반드시, 그러니까 A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거꾸로 A를 없앤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가 다시 A를 하나씩 넣어줄 거니까요. 그러니까 A를 아예 없애고 시작한 거죠. 결국은 그게 답이에요. A를 아예 없애고 시작한 거죠. 근데 그래놓고 제가 아까 전에 15페이지 다시 보시면 15페이지 21번 문제 보는 거예요, 우리. 15페이지 21번 문제를 보면 21-1을 보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아예 홀수들을 다 죽여버리고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럼 남은 게 결국 짝수로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짝수로만 이루어진 걸 다 빼면 나머지 애들은 적어도 최소한 홀수 하나씩은 갖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로만 이루어진 걸 뺀 거예요. 짝수를 다 없앤 게 아니고요. 짝수로만 이루어진 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조금만 더 써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원소 1개짜리 썼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원소 2개짜리 1, 2, 1, 3, 1, 4 이렇게 써나가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이거 적어도 홀수 한 개 들고 있는 거 맞잖아요. 1, 1, 1. 아이고. 적어도 홀수 하나 들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이 중에는 누구도 있어요? 짝수도 있어요, 여러분. 2랑 4라는 짝수가 있어요. 짝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홀수를 적어도 하나는 들고 있자고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시겠지만 이런 애들 있죠. 2나 4 이런 애들. 이런 애 지금 홀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짝수로만 이루어진 애들 빼다 보면은 이런 애들이 다 빠지는 거라고요. 짝수로만 이루어진 애들이 빠진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애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2가 있더라도 홀수를 들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거든요. 적어도 홀수 한 개를 갖고 있다. 짝수가 있든 말든 상관이 없다. 근데 짝수로만 이루어진 애들을 빼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홀수를 적어도 하나는 들고 있는 애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로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은 처음에는 기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 그 기호나 이런 게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되고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한국말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제가 말하는 한국말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집합이나 명제는 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고 문제 해설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조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이번 시간, 그러니까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 시간 부분집합 들어오면서부터는 조금씩 더 생기고 그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날 하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따라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